운명의 일주일 박 대통령의 카드는 과연 무엇일지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대통령. 자,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까요? 탄핵 심판, 특검 수사 지연 전술, 황교안 권한 대행 자유한국당을 믿으니까 안봉근이 특검에 출석했어요. 그래서 대면 조사 시기 늦추기 아니냐. 둘째, 헌재의 직접 출석으로 시간 끌기. 최대한 늦게 헌재 출석하기. 그런데 재판관, 국회 소추단 질문을 어떻게 피하지? 또 하나 세 번째 언론 접촉. 특검 대면 조사, 헌재 출석 다 무시하고 또 언론 프레이를 해봐? 태극 집회 친박단체 SOS 신호 보내기. 정 안 되면 하야 카드? 무죄지만 국가위에 물러난다는 명분으로 역사에 남을 불명예 부담에 자진사퇴하는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자, 최종 변론은 다가오는데 변호인단 추가 선임한 박근혜 대통령 속내는 첫째,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작전? 지금 변호인단 좀 약한 것 같아서 이재용을 구속한 특검 만만치 않아서 혹시나 전관예우를 기대해 보려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먼저 한두 가지만 OX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어쨌든 뭐 24일까지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가신다 그러면은 헌재 출석한다 안 한다 OX 확인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견은 대통령 헌재 출석을 한다가 한 분이죠. 송건모 부장님만 그렇게 드셨네요. 나머지는 다 안 한다. 예. 그 다음 확인하고 답변을 좀 짧게 들어보죠. 다음 질문은 그럼 대통령은 특검 대면 조사는 받는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2월 말 넘어가고 안 받는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 받는다. O. 안 받는다. 이건 질문 드리나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잠깐 준비된 내용 들어보고 답을 청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시고 출석 요구나 이런 게 잘 있을 텐데 혹시 특검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저기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일정이라든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을 저희는 배제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이 밖으로만 이렇게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네. 적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청와대에 뭐 매일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전화로도 이제 여쭙고 이제 하지만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또 이제 가서 이제 시간을 잡고 또 요 부분에 관해서 네. 이제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많이 이제. 송건모 부장님은 유일하게 헌재 출석한다의 O를 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다고. 저는 그게 남은 카드입니까? 예, 그거는 뭐 당일론도 포함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저기 최종 변론 기일이 예. 그 모레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것이 3월로 넘어가실 경우는 당연히 헌재 출석할 걸로 보고 예.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헌재는 출석을 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기리라고 봅니다. 본인 입장을 예.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뭐 기자 간담회나 예, 예. 아니면 인터넷 TV 이런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가는 것은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유리할 게 없어요. 예. 그 돈을 준 자와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이렇게 된 검찰 앞에서는 예, 그 유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헌재에 가서는 네. 본인이 어떤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예. 최후 진술을 할 것 같고 예. 지금 뭐 신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최후 진술만 하고 또 신문 안 받겠다고 하고 나오면은 방법이 없다고 또 헌재 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헌재 쪽 관계자가 그 방법 없죠. 어떻게 붙잡아 놓고 개척이시라고 붙잡아 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만 다 이야기를 하고 예. 그 수출인단이나 헌재 쪽에 그 신문은 안 받고 예. 뭐 이런 형식으로라도 어쨌든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것 같고 예. 저는 그 2월 25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까 뭐 장관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예 언론 다 불러서 인터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헌재를 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긴다? 예. 그러면 최종-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아니죠. 현재 공정성을 이야기하기보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해왔던 네. 이 거짓으로 쌓은 가공의 산 네. 또는 그 오래전부터 기획된 음모 네, 네. 그리고 나는 그 엮였다. 엮였다. 네, 그런 그리고 주장을 한다. 나는 전체가 어떤 통치 행위의 일환이다.
네. 뭐 이런 그 주장을 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겠죠. 그러면 헌재가 만약에 인용을 하면은 헌재는 잘못한 게 되는 거네. 그것은 뭐 본인 입장은 그런 것이고 헌재가 그 8명이 뭐 심려를 해서 그 인용을 하면은 그거는 뭐 잘못한 건 아니죠. 본인 입장을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 후손들이 볼 때는 과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대통령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역겹다. 그것을 나중에 그런데 후손들이 헌재의 기록을 보고 네. 대통령은 그때 이런 입장이었구나. 예, 예. 그것을 인용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남겨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진짜. 이것이 나중에라도 네. 우리 또 이렇게 되면 뭐 탄핵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앞으로 그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이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럴 경우에 가능성이 있어요. 대비해서라도 네. 그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는 뭐, 25일 날 예. 뭐 저는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진 사퇴 이야기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25일 날 어떤 다른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네. 어떤 중대한 발언을 하거나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이번 주말. 예. 뭐, 저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해요. 예, 얘기를 예. 했는데 다 듣고 8분이 결론 내리면서 별로 이유 없는데요. 그러면 기록에 남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 나와서 자기 변명을 했으나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었다. 이것만 남게 돼요. 차라리 보면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만약 탄핵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뭐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복귀하면서 그건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비전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마구잡이 내가 한 석 달 동안 내가 탄핵 소추되어서 내가 직무가 정지돼 있었는데 아이고 뭐 저 어떤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주시는 말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탄핵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범죄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고위 공직자 제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직무수행에 대한 2004년 판단이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네. 헌법재판소에 그 당시 판례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라고 되냐니까 범죄의 유무가 아니라 예, 예. 범죄 유무를 떠나서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을 할 수 없을 때는 파면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또 인용이 되면은 청와대를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그것이 검찰이 됐던 특검이 됐던 네. 출두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근데 그때 마지막 한 번 그야말로 기록 역사에 본인이 그 결정된 다음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야말로 나올 거고 그 후에 얘기할 그 거다. 이야기는 아마 두고두고 우리가 방송 신문 등의 기록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마치 1995년 YS가 예. 전두환 대통령을 쳤을 때 전 대통령이 뭘 택했습니까? 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연희동 골목길에서 YS를 박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인용이 되든 그렇게 할 것이 지금 당장은 별로 쓸 카드가 없어 보인다. 예, 그러니까 참모는 많이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그 둘이 달라요. 또 다른 완전히 사람 다르잖아요, 지금. 더 이상 아무 반응을 하지 말라.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헌재에 나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비슷한 기조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비슷해요? 헌재에 나가서 역사의 증언을 남기나 골목 성명을 통해서 역사에 뭘 남기나 골목 성명, 뭔가 그건 자신의 전두환 목소리를 전 내겠다는 대통령.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목소리를 뭔가 남겨야 욕심을 된다. 내겠다는 골목이 얘기는 아니라 골목입니다. 골목. 아니 그게 당연하죠. 그거야. 남기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닉슨의 길을 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닉슨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을 때 자진 하야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명연설문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고 네. 저는 오히려 지우마 호셰프 그러니까 작년에 이 탄핵 당했던 브라질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지우마 호셰프나 닉슨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브라질은 이 탄핵을 우리처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행위 아니라 하원에서 소출을 하고 상원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는 정치형 그 일종의 재판처럼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마 호셰프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들의 부당성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음모다.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까 송국근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2월 25일이 본인의 4주년 그 취임 기념식이라면 예. 그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국민 호소를 하든지 예. 설득을 하든지 일단 여론전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카드로는 예. 자신의 법률 대리인단을 총사퇴시키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다. 그 쉽게 말해서
지우마 호셰프처럼 정면 돌파를 나름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통령.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이 이 일종의 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역사에 나의 목소리를 남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법적으로 그거 호세프 아니, 대통령이 그래 작년에 브라질에서 상원에서 압도적인 가결표로 탄핵이 됐죠. 아니, 그 어쨌든 대통령- 전 세계에 자신의 억울한 목소리를 분명히 남겼거든요. 이름이 지우마인데 뭐 뻔하지 뭐. 근데 저는 근데 이렇게 호셰프예요. 아니. 호프라는 말도 돼.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가 아직도 유효해요? 변호인단? 대통령 측?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오늘 있죠. 이종환 변호사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아직 그 중대 결심이 아직 유효하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했어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네, 답변하지 않겠다. 가능성 열어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박 대통령은 지금 자기 확신에서 하나도 지금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최순실이 하나 관리를 조금 못한 거 그것만 이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하고 있어. 그건 법적인 잘못도 또 아니다. 지금까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헌재의 기록이 남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남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행동의 연장선상으로 보자면 헌재 판결이 역사적 기록으로 안 남기를 저는 바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2월 25일 날 하기에는 그래도 미련이 좀 남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다가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고 내일 때린다고 하면 오늘 그냥 사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헌재는 판결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사퇴라는 건 뭐예요? 그럼 하야죠. 하야. 자진 하야. 닉슨의 길. 닉슨의 얘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직도? 그렇게 해버리면 헌재 판결의 결과가 기록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역사의 자신의 기록에 남지 지지층을 향해서 할 말하고 그냥 이렇게 사퇴해버리면 네. 하야를 해버리면 본인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것들이, 예. 계속해서 이제 앞서 말씀들 하실 때 역사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썼는데 정말 역사를 염두에 두고 역사를 두려워했으면 이 사태를 만들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대통령이 후손을 향해서 쳐다보는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그 가오에 대한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왔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러면 저는 충실하게 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한 박 대통령 남은 카드는 저 남은 카드라는 의미는 반전의 카드로 저는 이해를 했고 질문을 반전의 카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의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떠나는 마당에 쓸 수 있는 카드는 황 소장이 이야기했던 닉슨의 카드, 닉슨의 길, 마지막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무죄 선언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역힌 유죄가 된 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아주 이 폼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 재기를 저는 노릴 거라고 봅니다. 아, 정치적 재기를 노리신다? 예. 즉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지금 황태순 평론가가 이야.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왜 탄핵 인용 이후에 명분 축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후에 유럽처럼 우리나라의 극우 정당의 등장을 예측하는 많은 다당제 체제에서 극우 정당을 예측하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현재의 혐의를 가지고 옥살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 옥살이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동정심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단단한 정치 결사체로서의 극우 정당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까지 본다라면 저는 마지막에 자진 하야의 카드도 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과연 거기까지 원모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정치적 판단과 대통령의 자격과 정치인의 자격들을 기존에 갖추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세 분 중에서 좀 차재원 교수는 잦은 하야의 닉슨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호세프의 길을 갈 것이다 하고 좀 황 소장하고 이제 양 박사 같은 경우는 닉슨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차재원 교수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잦은 하야한다는 것은 그동안 거의
지난해 10월 24일부터 따지면 거의 몇 달, 넉 달 가까이를 갖다 지지고 볶았던 모든 이야기를 갖고 예. 그야말로 앞으로 양 박사 표현대로 빌자면은 자, 더 이상 나라가 두동강이 나면 안 되니까 예.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나라가 두동강이 나면 안 되니까 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넉 달 동안 지지고 볶았던 모든 이야기를 갖다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동안 내가 엮였다. 그야말로 무슨 뭐로 무슨 쌓은 무슨 그래서 어떻게 사상구가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발로 걸어 나오기보다는 흔한 얘기를 끌려나오는 그러니까 자진하야 가능성이 있다와 아예 없다가 지금 2대2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심판을 내려야죠. 아니 가지고 잠깐 좀 저기- 명확하게 제가 마무리를 이상하게 꼬리를 삐리리 꼴고 떨어졌는데 확실하게 제가 보여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행동을 읽어줘야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정치적 제기를 통해서 유럽식 극우 정당의 흐름들을 타고 갈 의지가 있으면 자진하야라는 카드는 아주 좋은 카드이고 그 카드를 그걸 던질 수도 있다. 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이 이제까지 20년의 그 정치 행적들, 18년 정치 행적들을 보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국정 운영 태도를 보면서 과연 한국의 정치 미래, 나라 이런 고민에 대한 얼마만큼의 성숙한 자기 정치 철학과 국정 운영 철학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기존에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을 본다라면 자진하야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예, 자진하야 없다. 1대3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대 결심 이야기한 거는 자진하야도 포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2대3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헌재에 나간다는 게 제가 혼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면은 네, 말씀하십시오.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헌재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헌재에서 나가서 진술하는 것이 생중계는 안 되지만은 그 다음날 헌재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런 말도 했죠. 그 헌재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진행된 걸 보면은. 그다지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이게 물론 김문수 전 지사의 생각입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걸 가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과 헌재에서 그 풀타임으로 이렇게 그 올려놓은 것 이것이 이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보는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이 진술을 하면은 그 이후에 2주 동안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 이 과정에 또 지지자들이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재개라는 것이 결국은 다시 본인은 만약에 그 파면이 되더라도 보수청을 결집시키는 결집시켜놓고 파면되는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는 헌재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송 본부장님 이야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그다음에 지난 10월 24일부터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대응의 방식들이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했었으면 저렇게 충분히 저도 해석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이후부터 그 헌법 개정부터 1차 담화, 2차 담화 넘어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보이는 정말 상식을 벗어난 저 변론의 태도들 전 과정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상식 속에서 예측 가능한 행보를 하실 만한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양 박사 겁니다. 생각이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측을 못 한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지지층들에게 뭐 직접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건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루 정도 지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시차가 하나는 있죠. 또 이 그 재판정에 간 기자들에 의해서 전달돼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래 억울한 점이 있고 남겨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뭔가 자신 입장을 밝힌다면 아마 모든 매체들이 라이브로 중계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역사에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으로서 어떤 식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차피 다 후세에서 평가할 때는 그 똑같은 기록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국민 호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 오히려 다 하면 낫지 되죠. 않을까. 두 가지 다 하면 되죠. 근데 아니 헌재 나가면 뭐 무슨 문제가 있냐니까. 그렇죠. 또 하나 헌재에 나가면은 자 보세요. 이미 저 헌재에서 이미 재판부에서 결정했잖아요. 나오면 재판부도 신문할 수 있다. 물론 대답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소추인단 국회적 소추인단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질문할 수 있다. 신문할 수 있다. 답변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웃음꼴이 됩니까? 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은 이렇게 저렇게 했는가요? 이제 물었을 때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가버리시면 어때요? 입구 기자들 다무고 저기 뭐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아니 그냥 네, 다음에. 최후 변론은 제일 나중에 하게 돼 있거든요. 다음에 그러면 하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음에 그야말로 하겠습니다. 흔한 얘기로 대통령은 거의 꿀먹은 버릇에 앉아 있어도 우스워지는 거고 예, 예. 대답하면 더 저 우스워지는 거고. 넘어가시죠. 뭐 이제 기록 안 남긴다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패널들 얘기 들어도 알쏭달쏭해요. 뭐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가 뭐 탄핵을 받아봤나요? 아니 그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마음속으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대통령의 있습니까? 결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거는. 운명의 일주일 박 대통령의 카드는 과연 무엇일지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대통령. 자, 어떤 카드가 남아 있을까요? 탄핵 심판, 특검 수사 지연 전술, 황교안 권한 대행 자유한국당을 믿으니까 안봉근이 특검에 출석했어요. 그래서 대면 조사 시기 늦추기 아니냐. 둘째, 헌재의 직접 출석으로 시간 끌기. 최대한 늦게 헌재 출석하기. 그런데 재판관, 국회 소추단 질문을 어떻게 피하지? 또 하나 세 번째 언론 접촉. 특검 대면 조사, 헌재 출석 다 무시하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해봐? 태극 집회 친박단체 SOS 신호 보내기. 정 안 되면 하야 카드. 무죄지만 국가위에 물러난다는 명분으로 역사에 남을 불명예 부담에 자진 사퇴하는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자, 최종 변론은 다가오는데 변호인단 추가 선임한 박근혜 대통령 속내는 첫째,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작전? 지금 변호인단 좀 약한 것 같아서 이재용을 구속한 특검 만만치 않아서 혹시나 전관예우를 기대해 보려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먼저 한두 가지만 OX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어쨌든 24일까지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가신다 그러면은 헌재 출석한다 안 한다 OX 확인하겠습니다. 5분의 의견은 대통령 헌재 출석을 한다가 한 분이죠. 송건모 부장님 그렇게 드셨네요. 나머지는 다 안 한다. 예. 그다음 확인하고 답변을 좀 짧게 들어보죠. 다음 질문은 그럼 대통령은 특검 대면 조사는 받는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2월 말 넘어가고 안 받는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 받는다. O. 안 받는다. 이건 질문 드리나 마나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잠깐 준비된 내용 들어보고 답을 청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시고 출석 요구나 이런 게 잘 있을 텐데 혹시 특검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라든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을 저희는 배제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그 방법 없죠. 어떻게 붙잡아 놓고 개척이시라고 붙잡아 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만 다 이야기를 하고 예. 그 수출인단이나 헌재 쪽에 그 신문은 안 받고 예. 이런 형식으로라도 어쨌든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것 같고 예. 저는 그 2월 25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까 잠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언론 다 불러서 인터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헌재를 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긴다? 예. 그러면 최종-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아니죠. 현재 공정성을 이야기하기보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해왔던 네. 이 거짓으로 쌓은 가공의 산 네. 또는 그 오래전부터 기획된 음모 네, 네. 그리고 나는 엮였다. 엮였다. 네, 그런 그리고 주장을 한다. 나는 전체가 어떤 통치 행위의 일환이다. 네. 이런 그 주장을 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겠죠. 그러면 헌재가 만약에 인용을 하면은 헌재는 잘못한 게 되는 거네요? 그것은 본인 입장은 그런 것이고 헌재가 그 8명이 심려를 해서 그 인용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한 건 아니죠. 본인 입장을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 후손들이 볼 때는 과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대통령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역겹다. 그것을 나중에 그런데 후손들이
네. 후손들이 헌재 기록을 보고 네. 아 대통령은 그때 이런 입장이었구나. 예, 예. 그것을 인용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남겨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진짜. 이것이 나중에라도 네. 우리 또 이렇게 되면 뭐 탄핵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앞으로 그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이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럴 경우에 가능성이 있어요. 대비해서라도 네. 그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는 25일 날 예. 뭐 저는 아까 살짝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진 사퇴 이야기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25일 날 어떤 다른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네. 어떤 중대한 발언을 하거나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이번 주말. 예. 뭐, 저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했는데 다 듣고 8분이 결론 내리면서 별로 이유 없는데요. 그러면 기록에 남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 나와서 자기 변명을 했으나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었다. 이것만 남게 돼요. 차라리 보면은 대통령,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만약 탄핵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뭐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복귀하면서 그건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비전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마구잡이 내가 한 석 달 동안 내가 탄핵 소추되어서 내가 직무가 정지돼 있었는데 아이고 뭐 저 어떤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주시는 바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탄핵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범죄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고의 이 밖으로만 이렇게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네. 적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청와대에 뭐 매일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전화로도 이제 여쭙고 이제 하지만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또 이제 가서 이제 시간을 잡고 또 요 부분에 관해서 네. 이제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많이 이제. 송 고무부장님은 유일하게 헌재 출석한다의 오를 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다고. 저는 그게 남은 카드입니까? 그거는 뭐 당일론도 포함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최종 변론 기일이 예. 그 모레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것이 3월로 넘어가실 경우는 당연히 헌재 출석할 걸로 보고 예.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헌재는 출석을 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기리라고 봅니다. 본인 입장을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뭐 기자 간담회나 예, 예. 아니면 인터넷 TV 이런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가는 것은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유리할 게 없어요. 예. 그 돈을 준 자와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이렇게 돼 검찰 앞에서는 예, 그 유리할 게 없어요. 유리할 게 그런데 없다. 헌재에 가서는 네. 본인이 어떤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최후 진술을 할 것 같고 예. 좀 뭐 신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최후 진술만 하고 또 신문 안 받겠다고 하고 나오면은 방법이 없다고 또 헌재 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헌재 쪽 관계자가.